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그리고 이제는 경제 대국인 중국의 합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일전 대장인 비트코인의 추세에서 중요한 건 최근 발표될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에 대해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부터 체크해 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CPI거든요. 10일 3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강도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장 유동성 저하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3.4%였는데 지표는 3.5%가 나오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9월 3.7% 상승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또한 3월 CPI는 전월 대비해서는 0.4% 올랐는데, 이 또한 전문가 예상치인 0.3%를 웃돈 수준이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했으며, 이 수치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0.1% 웃돌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 CPI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변동성이 폭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 같은 CPI가 발표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시간 11일 오전 9시 30분 비트코인 가격은 73,300달러 선을 기록했었어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흐름도 간단히 체크해보면, 일단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후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급증하며 3월 중순 1일 거래량이 141억 달러로 피크를 찍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은 2020년과 2021년 강세장의 정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한 추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하루 70억 달러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장기 보유 지갑에서의 매도 압력이 진정되고 있거든요.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강력한 성과는 현물 거래량과 거래소 입출금 거래량의 급증으로 뒷받침됐는데, 장기 보유자의 차익 실현은 73,000달러까지 상당히 급증했고, 최근 몇 주 진정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선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ETF에 관련한 또 다른 움직임은 중국의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두 곳이 홍콩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현지 규제 당국에 제출했거든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 중국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전체 암호화폐 산업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여줬던 파괴력과 비교한다면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은 먼저 중국 남방자산운용으로 중국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 운영되고 있으며 자산 2천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운용사인 하베스트 펀드의 홍콩 법인은 이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현지 규제 당국에 제출했었는데, 하베스트도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에는 홍콩에서 선물형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기도 한 자산운용사예요. 이처럼 홍콩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가오는 2분기에 현금과 현물 상환 모두를 허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이뤄진다면 거래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원래 중국 본토에서는 코인 거래와 채굴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홍콩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난해 홍콩 금융관리국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인 기반 ETF에 대한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고, 이 펀드가 출시되면 홍콩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기에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 홍콩은 이 외에도 원래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홍콩 입법회 의원이 지난 5일 홍콩 웹3 기조연설에서 홍콩에서 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옵티미스틱과 GK 롤업 간 경쟁을 포함한 이더리움2의 시대에 있다고 말했기도 했었고, 앞으로 암호화폐가 소비, 금융, 투자, 전통경제, 중앙은행 부문에 미치는
큰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은 가상자산 OTC에 관한 입법도 공개 실시하고 커스터디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말하면서 홍콩에서의 ETF 출현은 시간 문제일 뿐 사실상 이미 승인됐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으로 이번 강세장 또 하나의 상승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최근 리플의 ODL로 인해서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리플의 ODL 통로가 확장되면서 XRP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160만 개 이상의 XRP 토큰이 XRP 레저, 쿼럼 브릿지를 통해 코스모스 생태계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XRP 레저와 쿼럼을 연결하는 브릿지 통합으로 자산 이동 및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쿼럼의 XRP 보유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총 191명이 되었고 57,191개의 토큰이 연결되었어요. 특히 약 120만 개에 달하는 상당량의 토큰이 현재 풀사라 분산형 거래소의 유동성 풀에서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러한 발전이 특히 SEC와의 소송 와중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리플은 소송 와중에도 ODL 고객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법적 공방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시장의 기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은 문제없이 잘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역시 소송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XRP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기에 소송 관련해서 체크해보면 일단 지금 리플 측은 SEC의 구제 관련 브리핑에 대해 4월 22일까지 반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인데 리플 측이 낼 벌금의 액수와 함께 법원이 만약 리플에게 미국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 내 사업 확장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일전 모리슨 대 NAB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SEC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던 판례가 있기에 리플이 제소 후 판매가 모두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리플이 낼 벌금 금액이 잠재적으로 초기 브리핑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이제는 길어야 약 한두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선 과제들을 리플이 어떻게 해결할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고 일전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약식 판결 당시와 같이 하루아침에 리플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 깊게 체크하시라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